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 제가 10년 지금 썼는데요. 이 중에서 한 4년치만, 최근 4년치만 묶어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지 하나의 주제로 연속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들이라는 게 한 해 한 해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몇 년씩 바라보면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바뀌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좀 재미있을 겁니다. (2019년) 즉 2018년에 2019년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블루버틀이 2019년에 들어갔어요. 싱글 오리진, 그러니까 특정 품종을 비롯해서 어떤 물건에서 가치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커피는 그냥 커피죠. 원산지가 어딘지 품종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먹는 커피가 원산지가 어떤 거고 품종이 어떤 거고 산미는 어떤, 이걸 다 따져서 먹습니다. 이거 왜 따지겠습니까? 모두가 커피 애호가가 돼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각자에 맞는 입맛, 즉 취향을 가지기 시작해서입니다. 남과 다른 나만의 기준, 나만의 취향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에서 싱글 오리진을 찾게 되는 거고요. 이건 커피뿐이 아니죠. 싱글 오리진 얘기해서 와인도 마찬가지, 위스키도 마찬가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술 먹을 때는요, 섞어 먹는 거 좋아했잖아요. 우리에게 술은 취하는 게 목적인 도구였었지, 술의 맛을 음미하고 이게 어떤 향을, 이걸 음미하진 않았다 이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요 시기가 되는 거고, 쌀도 마찬가지, 고기도 마찬가지죠. 2019년 되기 이전부터도 우리에게 취향은 중요 코드였습니다. 그 중요 코드가 20대, 30대 여성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서 30대, 40대까지도 이제 취향을 누구나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시기가 2019년에 굉장히 증폭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019년에 싱글 오리진 커피 얘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로 바로 넘어갔어요. 아니, 커피 얘기한 지 1년도 안 돼서 왜 갑자기 커피에서 차로 넘어갔냐 싶겠지만, 커피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싱글 오리진 커피, 여전히 블루보틀 좋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남들이 다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엇나가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2020년, 21년, 그러니까 웬만한 호텔에, 특급 호텔에 애프터눈 티를 파는 건 다 있어요. 우리가 티를 마시면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상황들을 또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잖아요. 멋진 커피님이 다 올렸어요. 이러니까 커피 먹는 거 갖고는 내가 취향이 좀 괜찮아, 이걸 드러내기가 좀 아쉽죠. 이래서 선택된 게 바로 티입니다. 오마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카세는 사실은 싼 물건은 없습니다. 요즘 한우 오마카세도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예약 못할 만큼 되게 사람 많습니다. 오마카세를 가서 그걸 수십 년간 해온 전문가에게 이걸 맡기는 거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취향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취향이라는 것은 타고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키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취향을 키우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싱글 오리진에서 시작해서 고다음 단계로 이어져 가면서 취향이 가지는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2021년은 팬데믹의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앞서 싱글 오리진 커피를 마시건 티 클래스를 하건 이거는 모이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이제 홈 카페, 집에서 마시는 건데, 이왕 집에서 먹는 거 그냥 싼 거 먹는 게 집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 호텔에서 파는 거, 이런 걸 집에서 먹는 분위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밀키트 시장이 고급화되는 것도 영향을 준 거고, 멀리 많이 못 가니까 집에서 캡슐 머신도 좀 사야 되고, 집에서 커피 내릴 수 있는 도구도 좀 사야 되고, 그리고 커피만 내려서 먹을 수는 없죠. 테이블도 필요하고, 좋은 커피잔도 필요하고, 테이블과 커피잔이 있다 보니까 그 주위 배경도 필요하고, 그림도 하나 걸어놓고 싶고, 점점 우리의 욕망이 자꾸 확장되는 건 거죠. 사실 2021년은 의식주 중에서도 식에 대한 개념보다 이 주에 대한 개념이 제일 커진 시점입니다. 이게 와인이나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잔여물을 걸러내는 장치들, 동물성 소재가 많았습니다. 이걸 식물로 바꾸는 작업들이 된 거예요. 비타민 약 중에서도 비건 비타민들이 있어요. 이 제약회사, 이런 식품회사 쪽에서도 동물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동물과 관계된 실험을 전혀 안 하면 이제 비건에 들어가는 건 거죠. 앞서 2019, 20년으로 넘어오면서 취향이 가장 중요했었잖아요. 2022년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고급스러워 이 개념보다 나는 환경과 윤리에 대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야.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거기다가 크래프트도 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콜라,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콜라는 자양강장제로 약사가 약국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천연재료로 좀 잘 만들었겠죠. 이걸 재현시키는 게 수제 콜라예요. 이런 콜라가 일본에서 시작돼서 점점점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생겼고, 아마 2022년에는 일본에서도 이 수제 콜라 분위기가 더 많아질 거고, 우리도 이런 시도들이 생겨날 여지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맥주 시장은 계속 정체인데 크래프트 맥주 시장만 성장세예요. 우리가 술 하나 먹더라도 크래프트, 즉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수작업의 가치, 이런 거에 자꾸 눈 뜬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생겨나는 것도 앞서 얘기했던 2019, 20년의 취향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거죠. 최근 4개년간 우리가 먹었던 우리 밥상에서의 음료수나 이 먹거리의 변화가 기본적으로는 취향이 계속 끌고 갑니다. 취향이 쭉 끌고 가는데 중간에 팬데믹 때문에 잠깐 취향이 사라진 게 아니고 취향을 해결하는 공간이 집으로 바뀐 것뿐, 취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취향이 점점점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비건도 얘기하고 크래프트도 얘기하는 시대까지 온 겁니다. 트렌드를 책에 소개하는 시점은 언젠가면요, 새로운 트렌드가 싹 틀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정보를 팔 때는 싹 트는 단계도 팔 수 있어요. 거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대중에게는 싹 트는 단계를 지나서, 즉 앞서 있는 사람, 트렌드에 민감한 상위 한 10% 사람들이 소비하고 난 다음에 보통 얘기해줘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거 지금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 1년쯤 있다가 난 그때 해,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전형적인 대중소비자예요. 그래서 트렌드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트렌드에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고요. 왜 이걸 알아맞추냐?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 욕망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마케팅에 해당되느냐 차이예요. 싱글 오리진에 취향은 우리의 보편 욕망입니다.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흑당이라던가 대만 카스테라던가 갑자기 잠깐 끼어드는 건 그냥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트렌드에서 특이하고 신기한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통 길어야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바라볼 때도요, 이게 특이하고 신기한 거냐 아니면 우리의 욕망, 기본적인 욕망에 부합하는 거냐 따져서 특이하고 신기하면 잠깐, 우리 욕망에 부합하면 이건 좀 오래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스탠딩의 개념은 사람이 아니고 그 먹거리 자체만 주목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회식을 내도 길게 하는 거였다면 스탠딩 할 수 있는 술집에선 길게 못 서 있죠. 다리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30분, 1시간 잠깐 먹고 집에 가는 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두 개의 맥락으로 계속 발전했었어요. 어떤 맥락이냐? 앉아서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쉬면서 커피 먹는 공간 하나. 하나는 커피 맛에 집중하는 거. 딴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커피만 좋은 걸 쓰는. 이런 데서는 커피를 사서 들고 가거나 원두를 사서 나가거나 밖에 안 되는. 이런 공간들이 계속 트렌드 흐름 속에서 같이 병행했어요. 병행했다면 앉아서 음악 듣고 이런 공간들이 먼저 우리에게 대중화됐죠.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닌 그 내용물에 주목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탠딩은 우리의 먹거리 전반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봐요. 트렌드라는 것은 그 해에 특이하고 신기한 걸 모아둔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우리 사회의 변화,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흐름에 따라서 전개시켜 둔 거라서 이걸 한 해치를 본 사람, 3년치를 본 사람, 5년치를 본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겠죠. 오늘 이렇게 내
4개년에 대해서 트렌드를 음료라는 먹거리 위주로 쭉 훑어봤지만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도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패션으로 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몇 년씩 쭉 훑어보다 보면 세상의 방향들이 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할 때 의도는 그런 겁니다. 꾸준히 갖고 있다가 수시로 꺼내가면서 어떤 사람은 2년치, 3년치, 4년치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는 작업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좀 더 넓어지는 거라서요. 이런 맥락으로 계속 트렌드를 관심 가지고 보면 재밌을 겁니다.